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도 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나라일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 노출 금지, 운전 금지, 여행 제한, 스포츠 참여 금지와 같은 규제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불편한 규칙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그들이 히잡 뒤에 감추고 있는 삶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우디 여성들의 이상하고도 놀라운 비밀 15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며 이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15번. 성폭행 피해자가 처벌받는 나라.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황당한 현실은 그 나라의 여성들이 실제로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우디 여성은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이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성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면 피해자 본인이 오히려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개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엄격한 남성 보호자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혼 여성은 해외여행, 직장 근무, 심지어 병원 진료조차 남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보호자 제도는 여성의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나 다른 남성 친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차별 때문에 많은 여성 관광객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점들 중에는 영어와 아랍어로 운전자를 안으로 보내주세요, 여성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 관광객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했고 가게 주인은 남성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철저히 구분되며 경찰이 이 규칙을 단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편이나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은행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남성 보호자는 종종 마흐람이라고 불립니다. 여성은 병원 진료처럼 사소한 외출조차도 반드시 남성과 동행해야 하며 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종교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의 자유는 죄악의 근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마흐람 없이 외출했다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법원에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여행 제한을 철폐하고 남성 보호자의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고위성직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번. 휴대전화는 남성 보호자에 의해 감시됨.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 화면 터치, 사용하는 앱까지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우디 여성들의 일상입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성의 사생활은 노골적으로 침해되며 자유를 빼앗긴 듯한 억압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외부 세계와 마음껏 소통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휴대전화 감시는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만약 여성이 금지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가정폭력을 포함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감옥에 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현실은 여성의 개인적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성평등과 사회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우디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3번. 남편의 휴대전화는 절대 확인 금지. 방금 전에는 남편이나 남성 보호자가 여성을 감시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여성이 남편이나 다른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결혼 안에서도 여성의 자유와 평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우디 법은 남성의 권리는 강하게 보호하면서도 여성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실제로 2016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 여성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4만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법정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남편의 폰을 확인했고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커플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30대였고 아내는 아랍 국적을 가진 비페이 아랍에미리트 시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엄중한 형벌을 받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여성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2번. 남성은 자유롭게 외도할 수 있음.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추방당하는데 사우디 남성은 자유롭게 외도해도 보호를 받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 불편한 진실은 사우디 여성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시아르라는 구속력이 약한 결혼 형태가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 결혼 방식에서는 아내가 함께 거주하거나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미시아르는 결혼과 독신 사이의 애매한 경계로 여겨지며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는 남성들이 두 번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악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부 여성들이 이 결혼 형태를 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커플은 미시아르 결혼을 통해 이슬람에서 금지된 호노의 관계를 은폐하려 합니다. 사우디의 40대 공무원은 미시아르는 편리하고 자유로우며 종교적으로도 허용되는 관계라며 자신이 30대의 과부와 2년 넘게 미시아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전통적인 결혼으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리야드에 사는 미시아르 아내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아내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현지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 데이팅 앱이나 결혼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리야드에 사는 40대 약사는 미시아르는 비용이 적게 들고 지참금도 필요 없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결혼은 대부분 14일에서 60일 사이에 파경을 맞는다고 합니다. 미시아르 결혼은 독신을 피하고 싶은 중장년 여성이나 재혼이 어려운 이혼과부 여성에게 일종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미시아르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면서도 온전히 책임지려 하지 않는 남성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공정한 대우를 전제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최근 아이를 낳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우디 남성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가 남편에게 외면당하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여성들은 남편이 미시아르로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1번. 정략 결혼. 우리는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우디 소녀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강요받는 일이 아직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중 절반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정략 결혼입니다. 이러한 결혼이 결정되면 소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략 결혼은 오랜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가정의 화합과 전통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선택권도 가질 수 없게 되며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또한 20살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혼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른 나이의 결혼은 여성의 교육 기회와 사회 진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생식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사회운동도 활발히 전개되며 여성의 자유와 선택권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법 개정과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복장 규정.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복장은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변화가 없는 한 이곳 여성들은 외출할 때 눈만 보일 정도로 온몸을 가린 채 외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이런 극도로 보수적인 복장을 하고
사막의 더위 속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과연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지죠. 사우디의 이슬람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복장 규정은 여성들이 아바야라고 불리는 긴 검은색 겉옷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덮으며 얼굴과 손, 발만 드러납니다. 또한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기 위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이 규정은 현지 여성뿐 아니라 방문객 등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복장 규정은 일부 여성에게 불편함과 제약을 안겨줄 수 있지만 다른 여성들은 이를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바야는 겸손함과 절제를 상징하는 옷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복장 규정의 적용 방식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이제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아바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 착용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장 규정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여성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문화와 신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복장 규정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를 편안하고 존중할 만한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변화를 바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9번. 황당한 이혼법. 아이 양육은 흔히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겨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혼 후 여성들이 그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사우디 여성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자동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7살까지, 딸에 대해서는 9살까지밖에 양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혼 후 여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어린 자녀와의 분리는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남기며 반대로 여성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재정적, 감정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버지나 남성 보호자에게 넘어가면 아이들은 폭력이나 방임, 무관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분리는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양육권과 관련된 법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혼 후 양육권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여성의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번. 운전 금지. 돈만 있다면 거의 모든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불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라는 규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이동의 자유 제한을 상징하는 강력한 제약이었죠. 운전 금지의 이유로는 문화적 신념, 이슬람 법에 대한 특정 해석,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 구조가 지목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까지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 세계 유일의 나라였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와 국내 여성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로비 활동을 벌이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지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공식적으로 운전 금지가 해제되며 여성들이 사회와 경제 활동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권리를 얻은 것은 사우디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교육, 고용, 재산 소유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7번. 모유 수유 의무. 분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유 수유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성이 병에 걸렸거나 모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시각에서 모유 수유는 신성한 의무이자 아이의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법적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성에게 선택권이 없는 환경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은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이러한 강제적 모유 수유 규정의 부당함에 맞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통과 종교적 가치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며 용기 있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사회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여성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선두에 선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동체 내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정부 기구와 국제단체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 사우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 법률 자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번. 종교의 자유 없음. 당신은 무슬림들 앞에서 나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령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우디 여성들이 언제나 이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강력한 법적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여성들의 종교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 사이 변화와 개혁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우디 여성들은 종교적 개인적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5번. 대중교통 이용 금지. 운전을 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우디 여성들은 다양한 차별을 겪어왔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남성들처럼 자유롭게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탈 경우 여성은 보통 맨 마지막 칸에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체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우디 버스 회사들도 여성의 탑승을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외출이나 이동 자체가 매우 어렵고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제한됩니다. 2018년부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사우디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 개혁 조치를 시행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여성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우디의 공주들조차도 이런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여전히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여성들의 심리와 개인적인 성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공주라는 왕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 역시 자유와 기회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교육과 일에 대한 제약. 앞서 언급한 독특한 규제들 외에도 교육과 취업처럼 기본적인 권리조차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제약이 따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대학의 교육의 질은 종종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들도 보호자의 허락이 있으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지만 장학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이나 과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지만 실제로 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과 일부 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려면 남성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가정 내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남성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운동할 수 없는 현실. 전통적인 검은 아바야 아래에는 사우디 여성의 약 3분의 D가 과체중입니다. 그들은 식이요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도시에서 피트니스 수업을 듣거나 야외에서 걷는 여성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딸들조차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여성이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법은 없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공개적인 여성 운동에 반대하는 성직자와 학자들의 영향이 여전히 큽니다. 리야드의 헬스장이나 호텔 수영장은 대부분 여성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때때로 종교 경찰인 무타와가 여성들이 아바야를 입고 밖을 걷는 것조차 괴롭히는 일도 있습니다. 라나 아랍둘라라는 여성은 한 번은 길을 걷다가 한 경찰관에게 채탈하고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응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고 이후 그녀는 오직 쇼핑몰 안에서만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우디 국민들은 여성의 신체 활동을 막는 종교적 논리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전문 병원에서는 무함마드 아랍단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 배포되며 그 안에는 여학생이 체육 교육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여학생이 공동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정숙한 소녀에게 부적절하며 수치심을 잃게 되고 이는 도덕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몸에 붙는 운동복을 입은 친구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은 비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 많은 여성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남성의 약 52%, 여성의 66%가 과체중입니다. 청소년 중에서는 18%, 미취학 아동 중에서는 15%가 과체중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여성의 야외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문제는 단지 그들을 소파에서 일으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학교 피트니스 센터, 거리에서 여성이 운동하는 것이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운동은 자유를 주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단은 여성의 피트니스 클럽 출입을 반대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슬림 여성은 도덕적 타락의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을 해방시키고 거리로 내보내 남성을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길이다. 2번. 상속권의 불평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상속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이슬람 율법, 문화적 관습,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아들은 딸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일부 율법은 여성의 특정 재산,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남성이 가족의 주된 생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우디 여성들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독립적인 소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상속권에서의 불평등은 여성들에게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 후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며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만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 관련 법과 관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여성에게 더 많은 상속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니지는 2017년에 남성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1번. 사회 속 숨겨진 자유를 향한 투쟁. 현대 아랍 사회의 화려한 외면 뒤에는 여성들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자유를 향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장벽과 불평등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행, 학업, 취업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법적,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법 제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교육 및 일자리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가정폭력과 조혼 문제 역시 여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여성들의 저항 정신은 매우 강인합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권리 신장을 위한 지지를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부당함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성평등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고 캠페인을 조직하며 예술과 음악, 문학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짧지 않고 매우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력과 용기는 조금씩 장벽을 무너뜨리며 자신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우디 여성들의 15가지 기이한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항목은 엄격한 규제부터 사회 변화와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대한 흥미롭고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함께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한 사회에 대한 넓은 시야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